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1학번 유정입니다. 사학과 18학번 김준엽입니다. 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신소미입니다. 행정학과를 졸업한 16학번 이경학이라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장애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특히 저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강의실이나 건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대체 어느 건물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이 가능한지, 휠체어가 진입이 가능한지 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베리어 프리 맵이라는 걸 지금 계속 개선시키고 만들고 있어요. 휠체어에 맞게 이제 책상 높이가 높다던가 경사로가 있다던가 조금 더 장애인에 맞춤형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베리어 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베리어 프리 맵을 다운받아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동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센터에서 근로지원 학생들이 있거나 조교님들이 있어요. 강의실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동이 좀 곤란하다 하면은 이동이 편한 곳으로 이제 강의실을 옮겨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강의실 교체 시스템을 갖다가 잘 이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업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칠판도 못 보고 PPT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전문 속기사분을 같이 저의 수업 도우미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PPT 내용 적어주시고 칠판 내용 적어주시고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기사분이랑 저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고 속기사분은 이제 필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보조고등학기도 좀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려면은 이제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여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뭐 전동 휠체어도 있고 뭐 확대 키보드나 이제 노트북 같은 거를 이제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도 했었어요. 또 다른 지원으로는 대체 도서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파일 형태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음성이나 점자로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작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관들이 있는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그 기관 중 하나랑 협약을 맺어서 제한 없이 이제 제작을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받은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드는 게 선수강 신청 제도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수강 신청은 사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들 이제 똑같이 어렵잖아요. 똑같이 이제 어렵긴 한데 장애 학생이 이제 내가 희망하는 수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행정적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느리더라도 여유롭게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줬던 제도가 바로 선수강 신청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직전 학기 학점 평균이 2.5 이상만 되어도 100만 원 이상은 이제 무료 없이 나오니까 너무 공부에 손 놓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장애인 사회에서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장애인들끼리 좀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센터에 이제 몇 번 가니까 거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께서 주영아 이런 게 있다, 관심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 그 이상으로 이제 먹여주시더라고요. 장애 학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상업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알게 되고 이후에도 이제 관련 선생님들의 좀 적극적인 도움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장애학생센터에서는 이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개강 간담회라는 것과 종강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이랑 조교님이랑 시간이 되는 장애학생, 근로지원이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다과도 먹고 실질적으로 전학기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센터장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장이었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 1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보통 문화체험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 학생들이 혼자서 이제 스스로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을 이제 센터가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거는 근로도우미 학생들과 같이 제주도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센터 측에서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도자기를 만들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문화체험을 하면서 장애 학생들에게 이런 좀 문화적인 견문을 넓혀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이제 뭐 여러 기관들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란 게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통 겪는 오해나 그런 상처들은 고의라기보다는 몰라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님들과 동기들과 뭐 이제 센터 근로상 학생들과 이제 센터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그런 분들의 배려와 그런 정 같은 그런 끈끈한 무언가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몸이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장애학생 센터라는 곳은 꼭 도움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떤 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장애 학생 지원센터로 놀러 오세요.